상시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어제 큰 뉴스가 터져서 좀 빠르게 만들어 봤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인 마크 루터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굉장히 세세한데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의 요청으로 러시아가 나토 국가인 에스토니아를 침공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7월 5일에 나토 사무총장인 마크 루터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기로 하면 중국 주석인 시진핑은 러시아의 대통령인 푸틴의 나토 영토를 공격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상황에서 유럽의 관심을 돌리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이후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러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지금 당장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러시아가 절대 나토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토의 결속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구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요. 가다가 잠잠한 그해 가을에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려고 했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러시아 내부 연방보안국의 기밀 문건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 공개되면서 밝혀진 내용이었는데요. 다행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낸 덕분에 중국의 대만 침공이 좌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다시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토 사무총장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시사하는데요. 당장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에 러시아가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군수 산업을 일으키며 군사력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3개월 동안 생산한 군수품이 모든 나토 회원국이 1년 동안 생산하는 것보다 3배나 많은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여기에 나토 회원국은 미국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미국 포함해서 미국과 유럽 나토 국가들의 1년치 생산량보다 러시아의 3개월치 생산량이 더 많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북한이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파견해서 군수품을 생산해 주었다고도 합니다. 당장 2024년 기준으로요. 러시아의 국방 예산은 실질적으로 42% 증가해서 4,620억 달러, 하나로 631조 원에 달했는데요. 이 정도 국방비면요. 모든 유럽 국가의 국방비 지출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유럽연합 국방비만 따져보면 2,790억 유로입니다. 전체가요. 근데 이게 하나로 치면 448조 원입니다. 유럽연합 27개국의 국방비보다 러시아 혼자서 국방비를 지출하는 게 더 많죠. 즉 러시아의 군사력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활발한 접촉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당장 2022년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상황이고요.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 제재의 여파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러시아가 촘촘한 경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중국이 옆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러시아와 중국 간의 밀월 관계는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게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전쟁이라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계획도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러시아는 에스토니아를 침공한다는 것인데요. 에스토니아는 나토 가입국입니다. 근데 러시아로서는 이 에스토니아를 공격하는 게 우크라이나보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영토도 좁기도 하고요. 에스토니아군의 상비군 전체 수가 7,2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개 사단도 되지 않아요. 예비군을 다 모아봐야 23만 명 수준인데요. 당장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은 에스토니아의 해공군 전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발언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의 군사력이면요. 러시아군이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침공하면 문제가 너무 커져버립니다. 에스토니아를 침공하게 되면 미국은 나토 제5조를 발동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에스토니아가 뚫리면 핀란드나 밑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나라들도 위험해지거든요. 근데 미국이 대만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대만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근데 이러면 미국이 양면 전선을 수행해야 합니다. 두 개의 대륙에서 전쟁이 터져버리고 또 미국으로서는 두 개국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일 텐데요.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한 개의 방향만 신경 쓰면 되는데 미국은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죠. 그렇다 보니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미국보다 수월하게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시점까지 도달하게 되면요 3차 세계대전일 겁니다. 분명 미국은 혼자서 이 두 개의 전쟁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동맹국들을 요청하여 파병을 요구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고요. 유럽 국가들은 에스토니아를 지키기 위해 투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서방 세계가 거의 전부 다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요. 중국과 러시아도 자신들의 우방국을 끌어모아 세대결을 하겠죠. 물론 이것이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이 나토 국가들의 국방력을 키우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가 나토 국가를 공격할 수 있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단 나토 사무총장만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라요. 덴마크 정보기관에서도 수년 안에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세계 각국의 싱크탱크 중에서도 2027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유럽 국가들은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껴서 국방비를 빠르게 증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발트 3국, 폴란드, 핀란드는 대인 지뢰 금지 협약에서 탈퇴하면서
하면서 당장 국경에서 지뢰를 미친 듯이 뿌리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국방비도 2배 가까이 늘리기도 하고요. 이게 그저 아무런 시그널 없이 나왔다고 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작당 모의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 나토와 서방세계는 이러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2가지 핵심 대응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나토의 압도적 군사력 강화입니다. 루터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감히 손도 못 대게 만들 정도로 강한 나토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비 지출을 급격히 늘리고 있으며 특히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은 최첨단 무기체계와 병력 전개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탱크를 구매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압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최소 2% 이상을 방위비로 쓰지 않으면 미국이 방위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그 덕에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5% 국방비 지출 확대에까지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식 극약 처방이 투입된 셈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토는 인도태평양 동맹과의 확장된 협력 강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루터 나토 사무총장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전략 파트너로 지칭하며 군사 기술, 방위 산업,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깊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동아시아 안보만이 아니라 나토 자체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있어요. 또 미국이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만 침공이 현실이 될 때 나토와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반을 미리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서방세계가 공동으로 전세계적인 반중, 반러블록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전쟁을 억제할 수 있겠지만요. 만약 전쟁이 난다면 싹 다 전쟁터로 끌려가는 것이기에 뭐 아니면 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가장 전략적 위치의 국가입니다. 북한이라는 불안정한 변수와 마주하고 있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한다면 서방은 한국의 전후방 안보 책임을 나누는 역할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국은 대만 방어의 핵심 보급선이자 미국의 병창기지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으며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노리게 돼버리면 한반도는 사실상 제2전선이 되는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외교력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순간인데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가 되어버리면 전례 없는 수준의 책임과 리더십을 요구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중립국 선언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주한미군이 있는 이상 중국이 그 주한미군 기지를 가만히 냅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이란, 이스라엘 전쟁만 봐도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벌써 눈에 선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사실상 다 화약고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대만과 발트삼국에서 작은 불씨가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움직이면 러시아도 움직인다는 이 말이 허풍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전쟁 자체가 안 나는 거겠지만요. 여러분들은 정말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전쟁을 이어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